해외 토픽. 친부모 찾았더니 거지 취급. 중 울린 15세 소년의 7천자 유서. 중앙일보 2022년 1월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부모에게 두 번 버려진 15세 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중국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7천자 넘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중국 하이난성 사냐 해변에서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난 소년 류 세조우가 그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류 세조우는 15년 만에 기적처럼 친부모를 찾았지만 그 뒤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애써 찾은 친부모가 사실 결혼자금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갈 데 없던 류 세조우가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자 친부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폭언과 연락 차단에 SNS, 언론까지 동원해 그를 배은망덕한 거지로 매도했습니다. 친부모의 지독한 냉대와 험악한 악플에 시달리던 류 세조우는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세상 떠나기 직전 담담히 써내려간 유서에는 양부모의 죽음, 학교폭력, 교사의 성추행, 친부모의 만행, 악플 테러 등 15세 소년으로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한 인생의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친부모와 언론, 그리고 악플러들은 중국 내친원들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류 세조우 관련 인신매매 사건과 중학교 남교사의 성추행 사건 역시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0시 2분 류 세조우는 자신의 웨이보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사냐 해변에서 발견된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불과 일주일 전 부양 책임을 져버린 친부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터라 류 세조우를 응원하던 이들은 더없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류 세조우는 자신의 짧은 삶을 돌아보며 15세 소년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비극과 불행을 유서에 담담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류 세조우는 4살 때 불의의 폭발 사고로 양부모를 여의고 조부모와 친척들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양부는 사고 당시 즉사했지만 전신 화상을 입었던 양모는 어린 류 세조우의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일찍이 기숙학교에 입학했지만 가는 곳마다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술 취한 한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 세조우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주워온 아이라며 수군대는 말에 의구심을 품게 됐습니다. 조부모에게 진실을 캐묻자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사온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천이 자신을 버린 친부모라 생각한 류 세조우는 그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미아찾기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공항국의 DNA 정보도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판 틱톡인 더 우인에서 유괴된 아들을
14년 만에 찾았다는 사연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도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류세조의 친부모 찾기는 네티즌들의 큰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조부모가 우연히 찾은 예방접종 기록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던 이름을 검색해 어렵사리 친부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기쁨과 원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류세조는 또다시 녹록지 않은 현실이 부딪혔습니다. 친부모는 일찍이 서로 이혼했고 친부는 4번째, 친모는 3번째 재혼으로 이미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류세조는 12월 19일 산시성 다통시에 살고 있던 친부와 첫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엔 내몽구에서 친모와 이복 동생 등 그 가족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류세조의 불행은 친부모와의 상봉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찾은 친부모로부터 돌아온 것은 핑계와 거짓, 그리고 책임 회피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너무 어리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댔답니다. 또 돈을 받지 않고 좋은 집에 입양 보낸 것이라 거짓말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실상은 둘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생후 3개월 된 류세조를 양부모에게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친부는 양부모가 지불한 27,000위안, 한화 약 480만원 중 6,000위안, 약 108만원을 받았고 그 절반은 결혼 지참금으로 친모 측에 보냈답니다. 나머지는 인신매매 브로커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친부는 당시 일이 산부인과 의사의 강요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얼마 뒤 류세조는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친부모와 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친부모 일로 양부모 친척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류세조는 갈 곳이 없어 친부모에게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친부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친부는 SNS에서 류세조를 마치 염치 없이 집을 사달라고 우기는 배은망덕한 아들로 몰아갔습니다. 친모는 돈이 없어 집을 구해줄 수 없다고 쐐기 박으며 당초 더 좋은 곳에 입양 가지 못하게 한 양부모를 탓하라며 언성을 높였답니다. 1월 17일 류세조는 친모가 자신을 차단한 메신저 대화창 캡처 화면을 인터넷에 올렸고 18일엔 연이어 친모의 막말이 담긴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류세조와 친부모 간의 갈등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친부모와의 설전이 알려지자 류세조는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그가 친부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친모가 중국 매체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후 악플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류세조의 SNS 메신저로 욕설이나 저주를 보내는 사람도 쏟아졌습니다. 중국 펑파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이난으로 여행을 떠난 류세조는 몇 안되는 친구 린샤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린샤는 통화 당시 류세조에게 댓글이나 메신저 알림을 끄라고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세저우는 린샤에게 자신이 현재 직업학교에서 유아교육학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도 대학 입시에 참가할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린샤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린샤는 웨이보에서 유서를 보자마자 산하 현지 공안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구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과 배려를 남긴 소녀의 따뜻한 마음에 많은 이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류세저우는 유세에 자신의 통장 잔고 절반은 보육원에 기부하고 절반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에게 전하고 싶다는 부탁을 남겼답니다.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류세저우는 유세에서 인신매매범, 친부모, 그리고 양심 없는 악플러들이 꼭 처벌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에게는 물론 친모의 인터뷰를 대서특필한 일부 언론사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중국 공안 측은 류세저우 관련 인신매매 사건과 중학교 남교사의 성추행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세저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그의 죽음에 관심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웨이보 해시태그 류세저우 사망의 클릭수는 23억 5천만 회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외롭고 비참했던 한 15세 소년의 죽음은 사이버 폭력,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양육 의무 위반, 언론 윤리 상실 등 전반적인 중국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여러 중국 언론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족과 집을 꿈꾸던 소녀는 지금쯤 안식을 찾았을까요? 사공 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출처 중앙일보 이상 친부모 찾았더니 거지 취급 중울린 15세 소년의 7천자 유서라는 제하의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어린 영혼 유세저우의 명복을 빕니다.